네. 자, 우리 주식명가 MTNW 김지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3,200과 800을 굳히기 모드라면 여전히 순환 관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새롭게 좀 우려감이 완화된 쪽이 있어서요. 그럼 이쪽으로 새로운 수급 유입은 우리가 눈길을 줘야 하나 점검받고 싶은 쪽이 있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열어봅니다. 바로 신재생, 그중에서도 태양광 수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품고 있어서요. 오늘 조금 들어오던데 어떤 평가 주세요? 네, 일단 뭐 신재생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단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적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되는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실적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벌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빠졌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일단 미국 쪽에서 정책이 오락가락 좀 했었습니다. 누구는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누구는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실적 시즌에 약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조금 우려해서 조금 살짝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트럼프의 BBB 법안이나 여러 가지 법안 자체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좀 시기 자체가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 당겨진 시기에 좀 활활 불태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해외 글로벌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 국내 또한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내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 해외발 모멘텀 기초 기본으로 잡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호조성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되 다만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발 돌발 변수에 대응을 하실 만한 그런 여유는 남겨두시고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돌발 변수에 조금 더 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기는 부담이 없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약에 오게 되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원래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은 인하 사이클에 조금 더 강한 게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위원님.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신호탄만 나오면 줄줄이 줄 서 있는 성장 집단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태양광 또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오늘 또 정책 방향에서 체크해 둘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그래도 예쁘게 볼 수 있을까?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그리드 위주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뭐 대형주도 보시게 되면 예. 하나솔루션, 뭐 이제 SK 오션 플랜트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CS 윈드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수 자체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을 잘 넘긴 건 사실입니다만 국내 또한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국인들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테마성 이슈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기사로 확인해 본 바 전력 거래소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전력 거래세를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밸류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기술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얼만큼 전력을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및 ESS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혹은 ESS 관련주 등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너무 작습니다. 뭐 옴니 시스템, 뭐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못 매수하셨을 때 호재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액션들이 나왔을 때 그 종목들은 섹터에서 이탈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드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단부에서 꽤나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하게 국내발 모멘텀과 해외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드 위즈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실적이 끝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의 탄력성 자체는 원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그다음에 흑자가 유지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주가 탄력성이 크게 붙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그리드 위즈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봐야 하고 그리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흑전이라고 하는 안정성을 또 추가 부여시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쁜 종목으로 챙겨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죠. 자, 시장 분위기 여쭙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일단 오늘은 좀 그러네요. 네, 주말 혹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휴일장에서 재료 자체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재료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지 시장이 조금 적체 혹은 정체가 네.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까지는 매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또한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난이도가 꽤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지 수단은 보유해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수단은 뭘까요? 뭐 이제 인버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요럴 때 올라가기 좋은 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를 대신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현금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인버스 잡기도 그렇게 좋은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그래도 쥐어줘야 돼만 악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슈로 말씀을 드리겠고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PI, PPI 잘 지나갔고 이제 또 잭슨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은 글쎄요. 우리 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3,200선이 깨졌고 800선이 깨진 구간. 특히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매도 물량을 더 크게 늘었다라는 점이 오늘 지수 하방 쪽에서 마무리하게 합니다. 결국 2% 넘었네요. 코스피 시총 상단주 보시다시피 주요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마감인 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세 우려 그리고 시장 대표 주적 성격으로서 하방 압력 받고 있는 상황 지나가고요. 코스닥 시총 상단에서는 그래도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지켜주는 속에서 오늘 2차 전지주가 낙폭을 크게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 첫 출발부터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연휴를 좀 쉬어가는 동안에 또 많은 이슈를 소화해야 하는 오늘장이었는데요.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이 좀 파란불을 띠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지수도 좀 크게 밀렸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게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장중에 3,200선 이탈 나왔죠. 더 많이 밀리면서 장중 저점에 근접하게 끝났습니다. 3,177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800선을 회복하는지를 좀 지켜봤었는데 결국에는 2%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798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양지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쉽지 않은 장이었던 가운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4,700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 팔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율은 3원 정도 올라가면서 1,385원에서 마감됐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3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내는데 특히나 기관 쪽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확인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이번 주에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에서 300%까지 좀 거세게 낼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한 지수도 내려갔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에서 3% 나란히 좀 쉬어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같이 좀 밀리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LG 디스플레이가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제약바이오
앞서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불 켜져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빌 게이츠의 방안과 관련해서 백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오름세였지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정책과 연관성이 깊은 또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하루였고요. 그런 가운데 역시나 답은 좀 마스카 프로젝트에 있는 것일까? 조선업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한화 오션 2% 정도 오름세로 끝났고요. 오늘 수주 공급 계약 소식 전해졌던 삼성중공업도 2%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HMN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 나오면서 오늘 7% 정도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서도 종목별로 갈리긴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자동차도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과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코스닥 쪽에 좀 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틸리티 쪽으로 보시면요. 한국전력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오늘 또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1.5% 상승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세와 관련해서 영향을 덜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변압기 쪽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결국에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원전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0.6% 정도 소폭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게임 엔터 쪽들도 쉬어가는 가운데 JYP 엔터가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는 코스맥스 빨간불 켜져 있는 게 확인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딱 7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중공업과 HMM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섹터에서 그래도 상단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11% 정도 급락 나왔고요. 형지 엘리트도 25%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동양철관과 신원, 한국특강 같은 종목들, 작은 종목들 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상단에 IT 투톱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조선과 방산, 원전 쪽이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중공업과 HMN 거래대금 상위 쪽에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방탄솔루션 기업인데요. 삼양컴텍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116%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탑코 미디어와 미스터블루 같은 K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관심 많이 받았었는데 거래량 상위 쪽에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도 1위는 삼양컴텍이고요. G2G 바이오까지 상한가로 마감 지으면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도 오늘 거래대금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펩트론과 블루엠텍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는 좀 갈렸지만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탑코 미디어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량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완전히 늘린 것처럼 지수도 하방을 더 깊게 그려내면서 오늘 장 결국 문 닫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풍부히 들어왔던 시장은 또 아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국가의 비교 지수는 계속 우리를 좀 아프게 하네요. 자, 이럴 때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보는 게 또 다음 강세장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데요.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오, 폴더블주의고요. 그쵸. 트리거가 됐던 뉴스는 점유율에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잘 만들었습니다. 되게 핸드폰을 잘 만들었고요. 이제 플립, 이제 폴더블 폰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플립과 포이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쓰시던 분들이 교체 시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단톡법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지고 휴대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는데 마침 또 기가 막히긴 타이밍에 핸드폰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기술주 혹은 대형주를 매수하기 이야기는 되게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때문에 돈이 몰리는 쪽은 있었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시장에서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 판매 호조로 해서 이제 관련 섹터는 주목할 필요가 분명 있는 가운데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섹터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BOE의 수입 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OLED 향 쪽에 살짝 순풍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히 OLED 쪽 혹은 이제 LED 쪽뿐만 아니라 이게 폴더블 쪽과 꽤나 연관이 있는 게 그 네. 대부분 관련주들이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군집성을 가진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이 굉장히 드러나게 되면 뭐 몇만 혹은 100만, 200만, 300만 그 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 자체는 한번 들썩들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국내 폴더블뿐만 아니라 애플도 폴더블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 섹터가 한 번 정도 으쌰으쌰할 수 해서 한번 이제 수목금 혹은 이번 주 중에 한 번 정도 슈팅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섹터, 폴더블 관련 섹터를 조금 지역적으로 빼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엄청난 종목군들 먼저 떠오르는 것들도 있으실 거고 밸류체인 보면서 이런 종목도 있네 하나씩 검색하는 종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지만 어드바이저께서 주목하는 폴더블 관련주는 어디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열어봅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네요. 네, 도우인시스. 대부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폴더블 쪽은 뭐 파이nem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경 하이테크, 뭐 휜지나 아니면 이제 필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도우인시스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상장할 때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구주 물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즉 최대 주주가 있긴 있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줄이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금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좀 비슷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오버행 이슈를 뒤로 한 채 밸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우인시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 이제 UTG 관련돼서 이제 국내 최초로 양산했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그 기술력 자체가 국내 삼성전자 향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긍정적인 호조로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에서 물량은 또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제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로는 28,5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도우인시스 이제 좀 가벼워졌을까요?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뉴스가 조금씩 자극시킵니다. 전거래 그리고 오늘 LG CNS의 꿈틀거림도 확인했는데요. 추가적인 여력은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8월 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께 섹터 전체 크게 해서 CNS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명히 한 종목 정도 갖고 계실 겁니다. 다음 주 혹은 이제 8월 말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클 2인자와 뭔가를 하려나 하는 뉴스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의 연속 흐름 8월 말까지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장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잘 챙겨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